안녕하세요. 바둑 에듀입니다. 나들자 정석은 바둑 정석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실전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나들자 정석 기초의 모든 것을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 장면입니다. 좌기 쪽에 있는 흑돌에게 백이 나들자로 걸쳐가고 흑이 2로 받은 장면입니다. 이 모습은 바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정석 중에 하나인 모습인데요. 이 모습을 지금부터 바둑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들자 모양이 나오는 장면은 좌기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히 초보분들이 실전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중요한 모양 몇 가지들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요, 백이 나들자 모양으로 다가오자 흑이 또 나들자 모양을 받은 겁니다. 보통 이렇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요, 상대방 돌을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 돌이 강한 돌 옆에 바로 붙어있는 꼴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들자 모양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렇다고 너무 멀리 접근하면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많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들자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흑이 이렇게 뒀을 때 어떻게 두냐? 보통은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붙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부터 두면요, 이렇게 나중에 흑이 다른 데를 두면은 이렇게 3-3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3-3으로 들어오는 것은 일단 여러분이 집으로 크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두면은 흑도 받는 게 일반적이고, 백이 두 칸으로 1, 2 미전으로 뛴다, 이것까지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붙여가는 인공지능 등장 이후로 더 많이 두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흑이 여기를 둡니다. 이때 2단조 쳐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때 초보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수를 추천드립니다. 내 돌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바둑의 초급 단계에서는 가장 두기 편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백은 이렇게 또 양호구를 치고요, 흑은 두 칸을 벌리는 수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응용 버전으로 가면요, 여기서 흑이 단수를 치고 있고 백이 넘어갈 때 한 번 더 밀고, 여기까지가 많이 나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응용 버전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상대방이 변칙수를 많이 둘 수 있거든요. 이렇게 둘 때는요, 이렇게 한번 끊습니다. 모양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양단수를 치고 이 수순을 꼭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이 또 하나의 정석의 모습인데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이 모양에서 흑이 있는 수가 가장 일반적인 모양이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두었을 때는 약점을 끊어가고 흑이 밑으로 둘 수밖에 없을 때 양단수를 치고 귀에서 알뜰한 집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정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단수 치고 이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끊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었을 때는요, 가만히 있는 게 좋고요, 이때 백을 한번 치받고 이 모습까지 나오면 백은 선수를 잡아서 다른 곳을 둡니다. 이것도 모양을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백이 이을 때 이쪽을 끊지 않고 이쪽을 끊으면 흑은 가만히 있고, 요 모양까지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흑이 두지 말아야 될 수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끊고 잡는 수, 이렇게 2선에서 1선 쪽을 향하는 단수는 백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더 나가도 잡히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백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있는 게 좋고요. 여기서 자, 백이 이렇게 축으로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은 보통은 이렇게 끊어 잡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돌이 축으로 잡히면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겠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방법들 중에서도 A로 두는 수, 그리고 B로 두는 수를 제가 추천합니다. 이렇게 두면은 백이 양호구 치고 이렇게 두는 수, 이 수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가끔 이렇게 3-3으로 무리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원래 기본적인 모양에서는 바로 들어오는 것이 백의 무리입니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요, 그냥 막으면 돼요. 여기서 이제 백이 끊을 수 없죠. 흑이 잡아버리니까 이렇게 나가도 모두 잡히죠, 백이. 아래쪽에 백돌이요. 그래서 막아갔을 때 백도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바깥쪽에 흑이 세력이 너무 좋아져요. 여기서도 이제 백은 한 번 더 있는 것이 안전한 수가 되겠고요. 이러면 흑은 뭐 가만히 이렇게 나들자로 두면 보통의 아마추어 대국에서는 바깥의 세력이, 이 흑의 세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3-3으로 들어올 때 흑이 막아가는 수에 의해서 별로 좋지 않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모습인데요, 백이 나들자로 다가왔을 때 흑이 입구자로 한번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나들자로 받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바둑판 위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백이 나들자로 다가왔을 때 흑이 이렇게 입구자로 붙이는 수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전에서. 자, 이러면요, 백은요, 다른 곳 이런 데를 두지 않고 이제 바로 이렇게 넣습니다. 바둑에서는요, 호구 자리가 급소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데를 두면은
상대방인 흑이 흑으로 호구자리를 만들었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백돌이 너무 눌려있는 모습이고, 전에도 알아봤지만 이 호구 모양은 튼튼한 연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웬만하면 맞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백은 여기서 한 번 더 늘고, 이때 흑이 나를자로 두는 모습,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백도요, 삼선과 사선에 돌이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다. 2리 빌 때는 3전 3칸을 띄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2칸을 벌릴 수도 있고 더 많이 벌릴 수도 있는데요. 이게 3칸으로 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칸으로 뛰면 상대방이 이런 데를 쳐들어왔을 때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일 때는 안전하게 두는 것이 좋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2칸을 벌리는 것은 너무 좁기 때문에 집을 많이 얻지 못해요. 자, 이 모습까지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이 모습에서 흑이 하나 붙이고 이렇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알아봤던 모양에서 비교하면 이때 흑이 여기를 붙여준 꼴이에요. 그래서 흑은 귀의 집을 좀 튼튼하게 얻었던 것에 비해 백은 변에서 이득을 봤습니다. 아무래도 돌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서 있으면 변에서는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모양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모습으로 상대방이 1로 날일자로 다가왔을 때 한 칸으로 협공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지금부터 바둑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상대방이 날일자로 다가왔을 때 한 칸을 협공하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었을 때 여러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만한 대표적인 수법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모습으로요, 이렇게 한 칸 뛰어나가는 수가 있어요. 상대방인 이제 백이 다른 데로 두면은 흑이 여기를 눌러가는 수가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하면 백이 너무 눌려서 답답한 모습입니다. 끊겨서 당장 지금도 움직이기가 좀 불편해요. 이렇게 두어도 굉장히 답답하죠. 아래로 눌려서. 자, 그래서 이 바깥으로 탈출을 한번 뛰어나가는 수가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흑도 한 칸 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 귀의 집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3-3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면요, 흑이 한 번 더 맞고 백이 이렇게 밉니다. 밀었을 때 흑이 한 번 더 느는 수가 좋고요. 한 번 더 여기 젖혀놓고 흑이 아래로 가거나 있거나 합니다. 요즘에 아래로 두는 수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백이 한 칸을 뛰는 수까지 정석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봐서 한 칸 협공했을 때 이 수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대표적인 것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래로 젖히고 막을 때 백이 이런데 끊으면 안 됩니다. 이 선에서 사망선으로 몰리면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 잡히니까. 그래서 백은 이 선에서는 이 약점을 단수에 몰리지 않도록 이어야 되고요. 여기서 있거나 아래로 둘 때 한 칸을 띱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응용 버전으로서 두면 안 되는 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이렇게 두는 수인데요. 내가 이렇게 두면 안 되지만 상대방이 또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그렇게 두었을 때 제대로 응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해서 이렇게 두면요, 이제 가만히 흑은 늘고 이 모양이 되었을 때 흑의 세력이, 그렇죠, 방금 알아봤던 모양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떤 모양이냐면요, 이 모양이었죠. 모양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밀어가고 젖혀서 이렇게 나오는 모양은 흑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젖혔을 때는 응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흑이 막 끊어가는 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흑이 아래로 젖혀있는 수가 좋아서 이것은 백이 또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늘어도 흑은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잡을 수가 없죠. 위로 단수 쳐서 흑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모양이 되면요, 백이 좋지 않아요. 백은 어떻게 두냐면 여기서 이렇게 늘어가는 수가 좋습니다. 아래로 연결을 못하게 하려고 막으면 이때 끊어갑니다. 그러면 끊어가면은 이 흑돌 3개나 왼쪽에 있는 흑돌 1개가 둘 중에 하나는 아주 위험해져요. 흑이 이렇게 늘어도 백은 여기 둬서 백이 다 잡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변화를 깊게 알아보지는 못하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백이 느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은 여기서 있고 이렇게 변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신을 하면 애초에 흑이 아래쪽에 모양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불가능하겠죠. 백의 실리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석은 이 모양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흑이든 백이든 알고 계셔야 돼요. 흑은 여기서 이렇게 둘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한 칸 협공의 모습을 알아봤고요. 여기서 아까 이 뛰어가는 수도 알아봤지만 이렇게 두는 수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면요, 흑은 한 번 더 여기를 붙여나가는 게 좋고요. 여기서도 수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요, 하나 젖혀놓고 이렇게 붙여가는 수입니다. 그럼 흑이 호구를 치면서 백도를 잡고요, 백이 이렇게 늘어가면서 귀를 차지하는 이 정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젖혀가는 수도 있긴 한데요, 모양이 너무 다양해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이 하나 단수를 쳐놓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른 데를 두면은 그렇죠. 당장 축이 되기 때문에 흑돌 4개가 잡힙니다. 축은 이 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흑돌이 잡히기 때문에 흑도 여기서요 한 칸을 띄워가는 게 좋고요. 여기서 백도 하나 붙여놓습니다. 여기서도 흑이 이런 데를 두면요 이 붙여가는 수에서 모두 잡힙니다. 흑돌이요. 그래서 흑도 백이 붙여놨을 때는 하나 끼워놓고 여기서 이제 백도 하나 잡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까지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도 정석이에요. 모양이 어렵기 때문에 영상을 반복해서 틀어서 순서를 외워놓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 모양도 여러 모양 중에 하나의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도 붙였을 때 그냥 33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여기 두면은 흑이 하나 늘고 백은 가만히 있거나 느는 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정석의 하나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가장 일반적으로 33으로 들어가는 것을 많이 두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두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프로나 인공지능도 많이 두어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꼭 외워놓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뭐 이렇게 붙여가는 수, 또 혹은 이렇게 한 칸으로 위로 쓰여가는 수도 있고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두 다 알 수는 없고 기본적인 대표적인 정석만 알아보기 때문에 이 오늘 배우는 것만이라도 꼭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장면으로서 우리 초보분들이 소목에서 날일자를 만났을 때 두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바둑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모양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흑이 한 칸 협공도 있지만 뭐 두 칸 협공 혹은 높은 협공 이렇게 눈목자로 두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실전에서 쓰실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만 오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소목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소목에 있을 때 백이 날일자로 오면요 둘 수 있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도 한 칸 협공, 그냥 붙이기, 이수 뭐 등등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실전에서 가장 안전하고 쉽게 둘 수 있는 수를 알려드립니다. 자, 바로 먼저 이수가 되겠습니다. 이 수는 입구자로 두는 수인데 혼인부 슈샤쿠가 넣었던 수는 이런 수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날일자로 걸쳐가고 이 장면에서 이제 상대방이 또 날일자로 왔을 때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수, 이 수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일자로 왔을 때 이렇게 두는 수를 가장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튼튼하고 앞으로 두어갈 때 여러분이 좀 안전하게 둘 수 있어요. 집으로도 뭐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니고요. 이렇게 두면은 백은 뭐 3칸을 벌리거나 2칸을 벌립니다. 1, 2, 2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두는 수는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붙여가는 수 등이 있어서 두는 수인데 초보분들은 이렇게 2칸으로 두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흑은 이렇게 뭐 좌변을 벌려간다거나 뭐 다른 곳을 두면 됩니다. 이 상태로 입구자로 되어 있는 흑돌은 크게 위협받지 않으니까요. 자, 또 이렇게 두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수가 인공지능 등장 이후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두면은 백은 또 뭐 마찬가지로 1, 2비전을 두는 수를 가장 추천해 드리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두는 수, 뭐 이렇게 두는 수 등등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 흑도 뭐 백이 뭐 이런 데를 뒀다면 또 나중에 이렇게 벌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그런데 만약 이렇게 붙여온다 하면요 그냥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젖혀놓으면요 상대방은 이제 늘어갈 기분과 굉장히 많고요. 호구 자리를 한 번 더 늘고 호구 자리가 급소 자리니까요. 백이 이렇게 또 벌려가는 수까지 이어집니다. 흑도 뭐 마찬가지로 이 좌변을 또 벌리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서로 내가 차지하면 상대방도 차지한다. 서로 주고받는 이렇게 영토 싸움을 쭉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왕초보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날일자 정석의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모습 몇 가지만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 자세하고 다양한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 주시고요.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내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